부동산 경매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이 개념 하나만큼은 이건 정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죠.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치열한 경쟁 끝에 원하던 집을 경매로 딱 낙찰 받았는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빚 때문에 그 집을 고스란히 뺏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물어줘야 한다면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무서운 상황은요, 바로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경매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은요,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까다로운 법적인 과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권리관계라는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한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그 복잡한 이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리셋 버튼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정확히 뭐냐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말소, 즉 삭제시키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를 딱 기준으로 잡고 그 뒤에 줄줄이 붙어있던 모든 복잡한 빚이나 권리들이 낙찰과 동시에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말 그대로 소멸의 기준점, 바로 그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등기부 리셋 버튼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법적 관계들을 하나하나 막 머리 아프게 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싹 다 초기화시키는 거죠. 이 개념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과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경매제도에서 정말 강력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이게 바로 커팅 라인처럼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저 점선 있죠? 저게 우리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권리가 설정된 이후에 생긴 이순위 근저당권이나 이치권 같은 것들은 전부 저 라인에 걸려서 싹둑 잘려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낙찰받는 여러분은 오직 저 라인 앞에 있는 권리들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 권리나 이렇게 강력한 리셋 버튼, 즉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직 특정 자격을 갖춘 6가지 권리만이 그 영웅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딱 6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매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물건은 이 6가지 권리 중 하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바로 이 6명의 후보들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근저당권.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대부분의 경매 물건에서 바로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관리가 될 거예요. 솔직히 다른 건 좀 헷갈려도 이것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 두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네요.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딱 보고 이 중요한 기준점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간단한 몇 단계만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등기부의 소유권 부분인 갑구랑 그 외 권리들인 을구의 모든 내용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2단계가 그거죠. 그리고 3단계, 그렇게 나열된 것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6가지 후보 있죠?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녀석, 즉 날짜가 가장 빠른 녀석을 찾으면 끝! 4단계, 바로 걔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더 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혹시나 실수할까봐 법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정답지를 미리 제공해 주거든요. 여러분의 분석 시간을 확 줄여줘 아주 유용한 꿀팁이죠.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적힌 날짜가 바로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분석한 결과랑 이 날짜가 똑같은지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한 장치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리셋 버튼으로도 지울 수 없는
마치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 같은 그런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권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떠안아야 하는 권리라는 뜻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힘이 더 센 형님뻘 되는 권리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간단한 날짜 싸움이에요. 어떤 권리가 우리가 찾아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됐다? 그럼 그건 소멸됩니다. 여러분은 안전해요. 하지만 만약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권리를 인수하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시간 순서가 여러분의 투자를 지키는 핵심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생존자들은 누굴까요? 첫째, 기준 관리보다 먼저 설정된 가처분 같은 선순위 권리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분들은 기준 관리보다 전입신고를 더 빨리 한 세입자들인데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안 비워줘도 될 권리가 있어요. 그 보증금,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유치권이 있습니다. 주로 못 받은 공사대금 같은 건데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낙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야말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안전을 점검하는 팁 하나 드릴게요. 아까 봤던 법원의 정답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고 또는 매수인이 인수할 사항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만약 이 칸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면 90% 이상은 여러분이 떠안을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등기부를 볼 때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물건은 내가 피해야 할 위험일까?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일까? 그 답을 찾아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